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비 잡힌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증여를 한 것인가요? 이렇게 증여함으로써 엄청나게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적격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받지 못한다면은요.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라든가 맹인이 무슨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잠깐 착각을 합니다. 자꾸만. 뭐냐면, 증여의 목적이요. 증여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은 증여세를 조금만 내는 거.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는 목적은요, 증여세를 줄이거나 안 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증여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풍선 효과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누르면 한쪽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커지면 저쪽은 줄어들겠죠. 증여세를 많이 낸다. 증여를 많이 한다. 그렇다면 이쪽이 풍선이 빵빵해지죠. 그렇다면 이쪽에 상속세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를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증여세를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면세점 증여라든가 아주 그냥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들 이것만 가지고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거 정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는 희생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가를 치른다면 나중에 엄청난 보람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효과적인 절세 전략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너무나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로 엄청나게 임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소득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소득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매년 10억 이상을 벌다 보니까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받은 한 50% 정도 가지고서 다시 또 건강보험료 부담을 또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좀 얇아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때문에 임대소득세 49.5%는 피할 수도 있다. 법인세는 최고 과거에는 27.5%죠. 요새는 1% 다운됐으니까 26.4%가 되겠습니다. 최고. 근데 그 정도 맞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19%에 대해서 다시 지방소득세 10% 하니까 20.8%까지 최대한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요,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듣고서 법인으로 전환을 진짜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대비해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지금 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2명한테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서 자녀들한테 급여를 2억, 3억 주겠다. 퇴직금도 주겠다. 법인카드도 쓰게 하겠다. 이러한 아주 알찬 희망을 가지고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 최소 자본금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 대출금이 10억 있다. 전세보증금이 20억 있다. 그러면 70억이라고 하는 순자산이 있죠. 그러면 순자산 70억만큼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순자산 평가액이 1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본금은 120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본금 다 누구 겁니까? 바로 100% 아버지 몫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 두 명한테 약간의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5억 5천 마중물 증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각각 9천만 원,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자녀들은 토탈 11억 원의 지분을 받았죠. 그렇다면 지분율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100%에서 90.83%, 자녀들은 각각 4.5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물출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세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감면 혜택 때문에 또 현물출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세감면 혜택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소탐대실이거든요. 세감면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법인이 됐다면 양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엄청나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2월과세로 유예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2월과세, 양도소득세를 2월과세 했다는 소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바로 양도세를 예전 양도세를 계산해서 플러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다. 면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득세도 75% 감면입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는 감면은 불가하고요. 부가가치세도 면제, 10%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회계감사 및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뭐 그래도 여기다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자녀들 대표이사로 앉히면은 각각 2억 원씩 연봉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감하게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해당 부동산이요.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120억 원에서 무려 600억 원으로 5배나 뛴 것이죠.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 좋아할 일이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그 온라인에서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도 판매 중에 있으니까 8,500원. 이북 같은 건 8,500원이거든요. 8,500원 한번 투자해볼 가치 있죠. 왜냐하면 8,500억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가 5배 뛰었다고 해서 신이 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요. 이런 착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자녀들은 공동 대표이사를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엄청나고 또 각종 복리후생비 쓰고 카드 쓰고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누렸죠. 퇴직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마저도 5배가 뛰었으니까 대박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자녀들의 몫이 아니죠. 자녀들은 4.58% 아닙니까? 바로 부동산 가격이 뜬 것은 법인의 몫이죠. 근데 법인의 대표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폭탄을 맞았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분을 평가해 보니까요. 지분은 그대로 있지만은요. 지분 평가액,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액을 보니까 무려 545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이 발생된다면요. 놀랍게도 상속세를 249억 4천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냅니까? 물납으로 낸다고요? 비상장 주식으로 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요. 기획재정부로 갔다가 나중에 공매합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동고정부처럼요. 해당 기업을 같이 경영해야 됩니다. 이때 헤게모니 싸움 엄청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조폭이면 어떡할 겁니까? 사사건건 시비입니다. 일반인도 분명히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사건건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중요한 건 자녀들은 지옥 속에 산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납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 아버지가 지금 70대 초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년 동안 다시 또 해당 부동산은 급등하겠죠. 그렇다면 상속세는요 249억 4천만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요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이상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당해야 되는데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27.5% 세금을 내는 줄 알아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하지만은요, 다른 점이 있죠.
주식은 그렇지만요. 해당 법인의 부동산 과다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중에서 50% 이상이 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27.5% 최고 세율이 아니라 49.5% 세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으면은 똑같잖아요. 지금 법인으로 해도 49.5%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됐다? 뭡니까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못 받습니다. 개인은 받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 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다. 그렇다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천억대의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웠다면 이런 지경에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법인 전환을 현물 출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파샬 기프트를 통해서 지분을, 그러니까 땅의 지분을 지원했어야 되는 것이죠. 가령 빌딩 부동산이었다면은요, 토지만 자녀들한테, 자녀 가족한테 증여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지 않습니다. 249억 4천만 원 상속세 거의 없앨 수 있고요. 1,000억 원대 상속세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땅만 증여했을 때는요, 빌딩 같은 경우 땅만 증여하게 된다면은 그 파샬 기프트로요, 건물은 아버지 거니까 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대소득 아버지가 다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매각이나 아니면은 그 임차 관리나 아니면은 그 대출 관련된 것도 땅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분을 가진 지상권자인 아버지의 허락, 동의 없이는 대출도 매각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파샬 기프트를 통해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파샬 기프트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주택이나 이런 임대 사업도 있고 그렇다면 주택 같은 경우 증여했을 때는 바로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라고 해서 증여 약정을 맺습니다. 내가 비록 너한테 증여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임대 매각 자산 관리 전체를 나한테 위임한다. 위임을 어겼을 때는 증여 취소된다. 이러한 그 수렴청정 약정을 맺고 증여를 하고 현금도 마찬가지로 증여하게 된다면요. 비록 재산이 넘어갔지만 다시 재산을 가져왔죠. 상속세는 없는 재산입니다.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라든가 아니면은요, 뒷방 늙은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현명한 절세는요, 수백억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은 끝까지 행사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모두 줄였죠. 그 다음에 모든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임대소득세도 줄이고요.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플랜을 잡았어야 되는데 15년 지나서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콘스탄트 김의 파샬 기프트하고 수렴청정 증여하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마지막으로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하게 된다면은요, 정말로 3종 세트에 의해서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파샬 기프트나 수렴청정 증여를 했을 때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비상속인한테 만약에 증여를 했었더라면 지금 15년 지났는데요, 5년만 경과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앞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증여해봤자 얼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분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손자녀한테 많이 예전에 증여했다면요, 1, 2차 상속세마저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1차 상속세 일단 못 피하고요. 1차 상속세에서 혹시나도 어렵게 연부연납 10년 동안 11회 나눠내고 어쩌고 해서 자녀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녀의 2차 상속세 폭탄을 여전히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비상속인인 손자녀한테 많이 증여했더라면은요, 15년 전에 파샬 기프트 아니면은 수렴청정기금융 NGP 플랜을 했다면 지금쯤 행복 플랜을 가지고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겪었을 텐데, 행복한 노후 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법인 전환, 현물 출자하는 바람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절세하는 겁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절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잘못된 절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억, 2억, 10억, 20억, 100억, 200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격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이런 거 모조리 해지해서요. 효과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조치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 고민들 한 방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요. NGP 플랜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아니죠. 30대, 100년 대계가 아니라 3000년 대계도 가능합니다. 세금 무산하고 투자 화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줄이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아니면 건보료까지도 그다음에 투자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GP 플랜 제가 NGP 플랜에 대해서만은 제가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지금 바로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게 된다면요. 무료 상담 이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법인 설립,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정관 관련된 것들, 퇴직금 관련된 것들, 4대 보험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조세나 회계나 아니면은요.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증여 절세 전략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중심이 서갖고 지원을 하고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 그다음에 회계 전문가, 그리고요. 그 뭐 법무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감정평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진두지휘하면서요.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진짜 100년 대계, 1000년 대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컨설팅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것은요. 돈을 내는 비록 조그만 돈을 내지만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중물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